스타벅스 오늘의 두 번째 책은 틀을 깨라입니다. 틀을 깨라는 창의력 연구소 소장인 저자 박종하가 일의 성과를 높여줄 생각 뒤집기 연습을 제시하는 책인데요. 수학적 창의력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창의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저자가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규칙, 정답, 확실함, 논리, 진지함, 감정, 영역, 경쟁, 어제 등 우리의 생각을 규범하고 있는 요소들을 총 9개 장으로 나누어 각각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는 예시와 활동을 제시합니다. 수학적 사고력으로 정해진 답이 아닌 또 다른 답을 찾아가면서 독자 스스로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벽에 부딪혔을 때 흔히 이렇게 조언합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라. 오늘 다룰 책이 바로 틀을 깨라인데요. 박종하 창의력연구소 소장이신 박종하 소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책이 재밌는 책이에요. 틀을 깨라. 아, 감사합니다. 예. 원래 창의력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전공은 수학이셨던데. 예.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뭐 몇 가지 일을 했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우연히 경영 컨설팅 회사의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예. 그랬더니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사회에서 뭔가 교육활동, 산업체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처음 알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뭐 실제로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그런 거를 도와주는 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렇게 교육받잖아요. 예.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하는 거가 나중에 보니까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피터 드러커 책을 보고 있었어요. 예. 그때 앞으로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가고 뭐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뭐 교육이 특히 학교 교육이 아니라 사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 사람이 커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가 이렇게 짜맞춰지면서 예. 야 이런 일 한번 해봐도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다가 바꾸신 겁니까?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다가 뭐 제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하다가 하시다가 이렇게, 보시게 됐네요. 예. 예. 원래 창의적이십니까? 네, 이렇게.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러니까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창의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창의력이 예.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했단 말이 기억나는데 선생님들은 한 과목만 공부하신대요. 예. 근데 학생들은 10과목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것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수학을 정말 탁월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학생들이 좋아하고 이해도 잘 쉽고 어려운 문제 막 물어봐도 쉽게 그냥 잘 설명도 해주시고. 근데 그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가지고 아, 내가 뭐 창의력을 막 발휘하거나 뭐 대단한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아, 이거를 직업으로 사람들한테 소개해주는 그러한 직업도 해도 되겠구나. 아, 예.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재를 가르칠 수 있듯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예.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책을 봐도 예. 다양한 예를 들어서 10권의 책을 봐야 되면은 저는 한 권만 보면 되잖아요. 한 과목에 대해서. 아, 그렇네요. 뭐 예. 생각을 하더라도 TV를 보더라도 다양한 관심에 대해서 뭐 사람들은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창의력이라는 관점에서. 예.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결과가 뭔가를 뭐 기업을 일으키고 뭐 창의적인 업적을 많이 세우신 분들도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자신의 뭐 틀에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아, 이렇게 그냥 교육하는 거, 뭔가 새로운 것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그렇네요.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책의 제목이 틀을 깨란데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 틀을 깨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창의력이라는 게. 제가 틀을 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은 그냥 틀을 없이 뭐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예. 새로운 더 좋은 틀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틀을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렇죠. 틀이 없으면 그냥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틀을 한번 과분한다 뭐 이렇게 하는 의도적으로 한 번씩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자. 왜 그렇게 해봐야 되냐면은 세상이 자꾸 변화가 많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틀도 좀 바꿔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변화가 없어도 우연찮게 새로운 틀을 생각해 보니까 더 효과적이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실제로 이제 틀을 깨라는 걸 가지고 새로운 틀을 만들자 이런 조언을 해주거나 또는 컨설팅을
해줬을 때 그 틀이 잘 깨지고 새로운 틀을 잘 만듭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뭐 다를 것 같은데 예. 뭐 이게 다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예. 어저께 운동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배우고 비타민 같은 거 어저께 먹었으니까 오늘 한번 먹으면 그냥 평생 건강해지는 비타민 이런 거 없거든요. 예. 근데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창의력도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예. 교육을 받고 책을 읽어도 그냥 그걸로 그냥 비포 애프터 내가 어저께까지는 창의적이지 않았는데 오늘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보다도 뭐 꾸준하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예. 뭐 생각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살자 이런 거죠.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서 그걸 계속 연습함으로써 어느 순간에 점차 그렇게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창의적이 된다는 거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틀을 깬다 이렇게 할 때 나를 가둔 틀에 되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나를 가두는 틀이라는 걸 처음 생각하게 된 게 우리가 생각의 틀을 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생각의 예. 틀을 깨라. 예. 근데 생각의 틀을 왜 못 깨는가에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는 내가 너무 감정적이에요. 예. 저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거는 듣고 싶지도 않은 뭐 이런 맞습니다. 경험을 예, 하게 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규칙이니까 이걸 지켜야 돼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왜 지켜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앉아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예. 좀 세분화해보자. 생각의 틀을 깨자. 이건 좀 큰 개념이니까 예. 좀 작은 걸로 한번 나눠서 좀 세분화하자 그러니까 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좀 틀도 좀 깨야 되고 예. 규칙의 좀 틀도 깨야 되고 확실한 것만 쫓아가는 거 이런 것도 좀 깨야 되고 그러니까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9가지 정도로 나눠서 정리한 게 이번 책이에요. 그렇군요. 예. 규칙, 정답, 그리고 이제 확실한 것 쫓아가는 거, 논리, 진지함의 틀을 깨라. 이게 참 재밌어요. 진지함. 감정의 틀을 깨라. 또 영역, 경쟁, 마지막으로 어제의 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9개를 다 볼 수는 없고요. 틀을 한번 이제 깨가는 방식을 배워볼 텐데요. 규칙의 틀을 깨라. 규칙 없이 사실 살 수도 없거든요. 예. 아까 틀 없이 살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좋은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거죠. 새로운 규칙을. 예. 예. 그리고 그건 약간 적극적이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규칙이 자꾸 바뀌어요. 사실은 바뀌고 있죠. 그렇죠. 예. 알게 모르게 막 바뀌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해석해줘야지 아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캐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캐치하는 사람이 더 기회를 얻겠죠. 이런 일만 한번 해보세요. 여기 그 길거리에 두 사람 지나는데 한 사람 뚱뚱해요. 한 사람 날씬해요. 누가 더 부자일까요?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는 당연히 뚱뚱한 그렇죠. 사람을 더 예, 부자라고 예. 생각했을 배가 것 나왔으면 같은데. 사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요즘은 아마 날씬한 사람을 더 예, 부자라고 보는 맞습니다.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바뀌잖아요. 이건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비만도가 높더라. 이런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발견을 해서 사람들한테 뉴스거리로 예. 전달하는데 그런 거를 남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줬을 때, 그렇구나,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가봤더니, 동네도 노는 애들 보니까, 가난한 집 애들 더 뚱뚱한 것 같아. 뭔가 날씬한 애들이, 날씬한 사람이 자기 관리도 더 잘 되고, 저 사람이 더 부자일 가능성이 높아. 뭐 이렇게 자기가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잘 캐치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겠네요. 예. 예. 지금 그 TV 프로그램 중에 애정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애매한 걸 다 정해주거든요. 예. 그 애정남의 역할은 창의성을 키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겁니까? 예, 애정남 팬들이 많으셔가지고 뭐라고 얘기 못했는데 애정남 되게 재밌죠.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좀 생각하고 싶어하는 거를 많이 생각하는 걸 좀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개국의 소재도 되는 것 같고 뭐 재밌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스스로가 사실은 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세뱃돈 얼마 줄까요? 그거 누가 정해주니까 재미있는 건데 누가 정해주는 대로 내가 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개그의 소재가 되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 두 번째가 정답의 틀을 깨라거든요. 이건 그냥 생각해 봐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우리는
정답이 뭘까를 고민하지 정답의 틀을 깨자는 생각은 못 하거든요. 예. 보통 보면은 정답이 하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계속 사용하시고 싶어 하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요. 근데 정답이 자꾸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때로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경우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했더니 더 좋더라, 뭐 이런 경우도 많은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뭐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면은 높이뛰기 선수들이 이렇게 배를 하늘에 두고 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개구리처럼 뛰었다는 거잖아요. 엎드려서 넘었죠. 예, 맞습니다. 예. 아마 그거를 처음 어떤 선수가 이렇게 해봤을 때는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발견을 했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정답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정답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보면은 가끔 있는데 거기에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야구단도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타율이 좋은 선수, 홈런 잘 치는 선수 이런 선수들을 끌어모으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재정적으로 약하니까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대요. 이게 뭔가 타율이 높은 것보다도 1루까지 가는 횟수가 많은 선수, 뭐 이렇게 실수가 좀 적은 선수, 뭐 몇 가지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그것대로 봤더니 이런 팀으로 만들면 오히려 더 좋은 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팀을 만들어가지고 비싸지 않은 선수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우승한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 있었던 팀입니까? 예, 그 책에 사례 있는데 제가 기억력이 많지 않아가지고 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 못하겠는데 만화에는 공포의 애인구단이라고 그런 거랑 했는데 비슷한 바로 그 비슷한 그런 거네요. 제가 아주 공감한 그 장 중에 하나가 확실함의 틀을 깨라. 예. 뭐든지 확실하면 정해져 있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기회라는 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위기라는 게 그런 거라면서요. 위험한 기회. 예. 그래가지고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IMF 때 돈 많이 번 사람 많다고요. 아마 이건 금융 위기 뭐 이렇게 사람들 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어쩌면 거기에 기회를 찾는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그렇죠. 뭔가 이게 정해진 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런 거죠. 예. 이 책이 사실은 읽으면서 문제 해결력을 높여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창의력이기도 하지만 창의력이 사실은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을 잘하는 능력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어떤 판단의 근거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직관을 따르거나 그때 드는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직관을 따라서 하는 게 위험한 겁니까? 아니면 그 직관의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관의 능력을 키워가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래 분석된 결과만 따라가면은 첫 번째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그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 보면은 한동안 이렇게 노래방 잘 된다 그러면은 노래방 잘 돼? 그거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죠. 예. 근데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그러고요. 야, 당구장 잘 돼? 당구장 나도 한번 해봐야지.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뭐 PC방 잘 돼?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남들이 잘 된다고 쫓아가면 대중심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가게 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경쟁도 치열하고 그렇죠. 대봤자 별거 못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그런 거죠.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 그러면 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말고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불확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두렵죠. 그 길로 가는 거는. 스티브 잡스가 얼마 전에 뭐 죽으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뭐 좋은 뭐 제품도 많이 내줬지만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줬던 거는 이렇게 마음의 힘 같은 거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직관, 너의 마음의 힘 그런 걸 키워서 그런 걸 따라가라. 사람들 용기가 없어서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혼자 바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많은 경우가 두려움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지 내가 뭐 실력이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 일을 망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마음의 힘이 이렇게 뭔가 용기가 좀 부족해서 뭐 이런 경우가 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뭐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직관을 따라가는 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도 재미있고 뭐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하고 그런 분들은 금방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막 계산된 것만 따라가시는 분들은 실패하면 못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성공 확률도 높은 것 같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말했다는 stay foolish. 정말로 바보로 남아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들 가는 거 따라갈 때는 자기 바보 안 같은데 맞아요. 예. 혼자 뭘 할 때는 이거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선택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바로 그런 거네요. 예. 다섯 번째 보면 이제 논리의 틀을 깨라도 있지만 진지함의 틀을 깨라 이게 있어요. 제목 자체로는 사실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 진지함의 틀을 깨라는 말은 너무 진지하게만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게 아주 잘하는 거고 재미있는 거는 좀 뒤로 놔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든. 네. 예. 제가 책에 사례로 썼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번 원고 쓰면서 기억났던 건데 한 20년 정도 전에는 컴퓨터를 이렇게 한 20살 된 애가 배워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만 근데 그때 이렇게 전산실 같은 데 가가지고 컴퓨터는 이렇게 워드 같은 거 빨리빨리 못 치면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니까 워드 빨리빨리 치는 것부터 연습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그걸 배우는데 한 친구는 열심히 워드를 이렇게 니은, 비읍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 아세요? 이렇게 워드를요. 니은, 비읍 손가락 맞춰서 치고요. 예. 단문 나오면 단문 치고 본문 나오면 본문 치고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게임처럼 위에서 글자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 막 그걸 따라서 치고 막 그런 프로그램을 한 달 내내 이렇게 열심히 쳤어요. 한 친구 와가지고 그거 하루 이틀 하니까 손가락 이걸로 비읍 누르고 이걸 이응 누르고 너무 재미없잖아요. 하루 딱 하고 재미없는데 뭐 하면 좋을까? 여자애들하고 채팅하자 채팅. 한 달 내내 채팅만 했어요. 채팅. 누가 더 한 달 있다 워드를 잘 쳤을까요? 채팅한 애들이 훨씬 더 한 애가 훨씬 더 잘 쳤겠죠. 뭐 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은 누구는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는 놀았는데 논 애가 왜 잘했는가? 재밌고 즐겁게 했다는 거거든요. 회사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생활도 월요일 날 이렇게 너무 재밌고 즐겁게 출근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막 아쉽고 이런 분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러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면은 열정적으로 뭐 하고 싶어 하고 뭐 재밌어 하고.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안 나오는 게 아쉽고 자기는 더 일하고 싶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보면은 재밌어야 되거든요. 어떤 조직도 가보면은 재밌게 자기들이 재밌는 거리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하는 조직도 있고.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험해 보시면? 실제로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그리고 같은 조직 안에서도 어떤 팀은 그렇게 하고 어떤 팀은 또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가장 제가 그 차이를 가장 느낀 게 진지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일은 원래 진지한 거야. 진지하게 하는 거다. 힘들고 어려운 거를 참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 이거 참아. 그래야지 더 좋은 결과가 있어. 근데 과연 그 좋은 결과라는 게 뭘까? 그냥 생각해보면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월급이 끊어지지 않게 오랫동안 회사를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원하지도 않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일하는 동안도 재밌어야죠. 그렇죠. 행복하고. 일하는 동안에 재밌어야지 일도 잘 되고 오래 그 일이 지속되지 실제로 재미없이 근근히 갈 거야 하면 근근히 가지도 못해요. 보면은. 그렇네요. 저는 이 프로그램 이름이 스타북스인데 사실 굉장히 진지한 이름이거든요. 그 스타가 된 책의 저자를 만나서 이제 화제의 책을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새로 바꾼다면 뭐 댄싱북 뭐 이래가지고 춤추는 책 이래서 좀 오면 그렇죠.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서로 이야기가 잘 되면 막 이렇게 서서 이렇게 춤추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시청률이 월등히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시청률이 월등히 올라가면 맞습니다. 책을 쓴 저자들이 여기에 오고 싶어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쫙 줄을 쓸 거예요. 오기 전에도 또 춤도 좀 배우고. 네, 그렇죠. 미리 막 그렇죠. 연습도 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을 그리는 게 있고 이게 하강곡선을 그리는 게 있다 그러면은 뭔가 상승곡선을 그리는 그런 방법 중에 가장 엔진? 뭔가 밑바탕이 되는 거 이런 게 생각해 보면은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진지한 거였는데 지금은 정말 재밌는 거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모임에도 가도 그렇잖아요. 야, 우리 모임 꼭 와. 야,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이러면 재미없으면 가고 싶지 않죠. 갔을 때 일단 재밌어야 되거든요. 재밌어야 되죠. 오래된 친구들끼리 뭐 동창회 한다 그러면 일단 가면 재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생각해 보면은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정치도 다음번 대통령 재밌으신 분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재밌고 즐겁게 자기가 재밌고 즐거워야 국민도 재밌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신바람 이런 거 일으켰으면 참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그 정치적 상황을 보고 코미디야 코미디 그랬는데 이미 저희를 충분히 재밌게 해주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진짜로 진정한 의미에서 재밌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가 나오면 좋고요.
이 책 속에서 제가 가장 공감했던 챕터가 바로 감정의 틀을 깨라. 정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생각이 나오는 걸 막는 게 감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사람들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예. 보고 싶어하는 대로 해석해서 봐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주 예. 객관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 눈으로 시각으로 본다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런 자신의 시각을 생각의 출발점을 만드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감정인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맞는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다 틀린 것 같고 실제로 보시면은 조선일보하고 경향신문을 한번 놓고 봐보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특정한 신문을. 두 신문을 놓고 보면 이게 같은 나라에서 나오는 신문인가 싶을 만큼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얘기해요. 견해가 다르죠. 예. 예. 왜 그런가? 누구는 똑똑하고 멍청해서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착한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미 생각의 출발점이 다르고 예. 생각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출발점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몇 가지 요소가 있어도 감정적인 게 가장 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영역의 틀을 깨라, 경쟁의 틀을 깨라, 또 어제의 틀을 깨라, 이제 이런 어떤 틀을 깨는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을 제시했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었던 가장 창의적이었던 사람, 틀을 많이 깼던 사람은 역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아닌가 싶거든요. 예, 창의력을 연구하는 분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이런 분들을 보고 위인전을 해서 뭔가 교훈을 얻었다면 예. 요즘 세상의 위인전은 그런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예. 요즘 세상의 위인전인 것 같거든요. 뭐 개그맨 김병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해봐야겠다. 예. 뭐 아주 사소한 스타들을 보면서 뭐 전부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스티브 잡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에는 돈키호테가 생각나요. 예.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진짜 이해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2002년도에 노벨 연구소라는 데서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작가들, 영향력 있는 작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하나를 뽑아라. 예.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뽑은 첫 번째 작품이 돈키호테였어요. 맞아요. 그랬던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왜 그 돈키호테에 선정했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유를 물어봤는데 21세기에 살아가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했대요.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돈키호테는 그냥 이제 또라이고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왜 돈키호테를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이라 그럴까? 왜 21세기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처럼 살아야지 뭔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항상 사실 지금도 뭐 이렇게 명쾌하지는 않은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걸까? 근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그런 걸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우리 옆집에 21살짜리 애가 사는데 예. 대학교 6개월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예. 그리고 어디 이렇게 외국 여행 갔다 왔어요. 그리고 별 볼일 직업도 없어요. 근데 그 차고에다가 회사를 만들었대요. 자기가 세상을 바꿀 거래요. 무슨 회사냐 그랬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 쓰는 컴퓨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게 만들 거. 그때는 컴퓨터로도 사람들 잘 모르고 예. 전문가들이나 그렇죠. 쓰는 그런 기계를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게 만들 거예요. 그거 완전히 그냥 걔한테는 뭐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엄마한테 진짜 돈키호테가 그렇죠. 걔는 엄마한테 정말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 만약에 21살짜리 우리 아들이라고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야, 취직해. 너 뭐 시험 봐야지. 취직이 어려우면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철들 때까지 군대 갔다 와. 그렇죠. 군대 일단 갔다 와.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죠. 되죠.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른 많은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한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준 그리고 거네요. 예. 철학도 많이 사람들한테 심어준 것 같고. 그렇네요. 물론 그 사람의 모습이 다 사람들한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물론이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보인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뭐 보라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이 영감을 줬던 거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맞습니다. 뭐 예. 생각해 보면은 저럴 수도 있구나. 저 상황에서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예.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너는 이미 네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의미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창의적으로 사는 첫걸음이 바로 주도적으로 사는 거다. 그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도 내가 상황을 좀 만들어가면서 예.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그런 거잖아요. 뭐 팀장님이 신입사원한테 야, 저 책상 저쪽으로 옮겨 그러면 책상 옮겨요. 그러면 나중에 야, 왜 의자를 안 옮겼어? 그러면 그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답답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뭔가 조금 이거 왜 하시? 이런 상황이구나. 뭐 알아서 좀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사소한 것서부터 자기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떤 좀 철학을 좀 가지고 싶다.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거 이런 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사실 다 이제 시간이 돼서 그래.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 속에 보면 어려움과 불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차이에. 근데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갖고 아까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짧게. 보통 사람들 창의력 그러면 예. 아이디어를 내는 기술적인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마음의 힘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힘. 마음의 힘이 중요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거는 그 영화 봤던 게 기억났었는데 아주 오래된 건 아닌데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에반 올마이티. 그러니까 그 뉴욕의 무슨 시장이 뭐 노아의 방주를 짓고 막 그러거든요. 영화의 제목하고 영화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거기서 이렇게 신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킨 남편 때문에 이렇게 골치 아파하는 그 여자한테 레스토랑에 가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 신한테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신은 어떻게 일을 할까요? 용기를 훅 넣어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까요? 누군가 우리 가족이 좀 화목하게 해주세요 라고 신한테 기도하면 신은 어떻게 일을 할까요? 뿅 하고 사랑의 감정을 심어 넣어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서로가 화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까요? 신이 일하는 방법은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짧은 장면이 있는데 이게 항상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이 나한테 만약에 있다면 이 상황은 왜 있는가? 신이 나한테 일부러 더 좋은 것을 기회를 주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많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거랑 불가능한 거의 차이가 뭐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말처럼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거고 불가능한 건 내가 여기서 그냥 포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면 되는데 어려운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불가능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단지 좀 어려운 일이 지나지 않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신은 일하는 방법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더 좋은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만약에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뭐 잘 살아간다. 내 스스로가 만족한다 그러면은 뭐 결과도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창의적인 사람 그런 걸 만드는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그러네요. 틀을 깨라 박종화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